네, 오늘은 백컨츄리의 제너두 4P 익스페디션 텐트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4인 가족이 백패킹을 가겠다 라고 했을 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. 텐트를 고를 때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 이 제너두 4P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텐트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판매가 같은 경우는 54만 1,000원입니다. 이 스펙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품절이죠. 구하기가 쉽지 않은 텐트 가운데 하나입니다. 색상은 세 가지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오션 블루, 그다음에 크로마 오렌지, 그다음에 차콜 블랙,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전체 사이즈 대비 이 무게를 보시면 3.5kg입니다. 엄청 크게 써놨죠.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. 3.5kg. 4명이 실제로 누울 수 있는 265라고 하는 이 너비에 비해서 3.5kg이라고 하는 무게는 상당히 좋은 무게입니다. 그래서 백패킹이 실제로 가능한 정도의 무게와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물론 여기 옵션이 이 그라운드 시트가 지금 불포함입니다. 이 전체 무게는.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와 팩을 함께 포함을 했을 때의 무게는 4kg가 살짝 넘어갑니다.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지만 4kg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백패킹을 가는 데 있어서 공격적인 백패킹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. 재질을 보시면 일단 나일론 립스탑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실리콘 코팅과 폴리우레탄 코팅이 혼용되어 있습니다. 이너 바닥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하로 2배 두껍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폴 같은 경우에는 DHA 폴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크로스되는 이 메인 폴 같은 경우에는 9.5파이, 그리고 또 여기 리치 폴 같은 경우에는 10.5파이로 조금 더 두껍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공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이너 텐트에 충분한 4명이 쓰기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이를 덮었을 때 공간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이게 뭐 리빙쉘이면 크면 좋겠지만 백패킹 텐트 같은 경우에는 좁으면 오히려 좋거든요. 왜냐하면 박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개활지 같은 데는 괜찮을 수 있어도 산 꼭대기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좋은 경치의 그 뷰를 또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박지가 좀 이 전체 사이즈가 좀 한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해도 넓습니다. 3.5m에 2.8m의 공간을 찾는다 라고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게 4P고 이너가 요만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전시를 더 크게 뽑았다 라고 하면 이제 더더욱 박지를 찾기가 곤란해지죠. 그런 면에 있어서 타협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, 전실이 또 존재하고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땐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크기가 크기 때문에 4명이 짐을 수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공간도 굉장히 훌륭하고 전체적으로도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부분에서 타협을 잘했다, 구성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너두 2P와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의 크기 차이 납니다. 굉장히 거대하죠. 그래서 백패킹 텐트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그런 덩치를 가진 텐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제거가 가능하고 그걸 제거했을 시에는 이렇게 넓은 쉘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. 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HA 폴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된 모든 구성품이 같은 제조사인 DHC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체감이 높고 또한 완성도가 높고 또 유격 같은 것이 전혀 없이 잘 조립되고 잘 분리되는, 그래서 피칭하는데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, 또 마감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가지 다른 마감도 굉장히 가격 대비 만족할 만했고, 이게 팩의 모습인데 DHC의 팩이죠. Y팩이 아닌 게 좀 아쉽지만 일반적인 백패킹 텐트에 사용되는 팩보다 훨씬 두껍습니다. 그래서 활용도가 여러모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패킹을 했을 때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폴대를 바깥쪽에 이렇게 패킹을 해서 들고 다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. 무게로 보나 또 패킹 사이즈로 보나 실제적으로 백패킹에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무게와 또 패킹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. 근데 물론 공격적인 백패킹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족들과 함께,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과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정도의 곳에 가서 좋은 경치를 즐기고 오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최적화되어 있는 텐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실제로 피칭을 하면서 나머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풋프린트를 펼쳤는데 여기에 가운데 백컨트리 로고가 박혀 있고요. 보통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심실링 처리가 된 곳이 윗면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. 바닥에 있는 것보다. 오히려 이것을 바닥으로 까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곳을 오히려 윗면으로 까시는 게 맞는 거죠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여기에 이제 로고로 프린팅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자,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폴의 연결의 편의성을 위해서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설명서가 없이도 굉장히 조립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피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편의성이 돋보이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쉬운 게 없도록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제너두 4P 피칭을 완료했습니다. 역시 백패킹 텐트답게 너무 간단하게 피칭이 완료됐어요.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위에 크로스 폴되는 그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들이지 않고, 그리고 또 이 후크 체결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어렵게 그렇게 끼워지거나 그런 게 아님에도 굉장히 신뢰성도 있고 충분히 모든 면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마감도 굉장히 좋게, 이런 식의 이 플라스틱 구성을 보시면 굉장히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. 가이라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체결하시면 될 것 같고, 모든 폴들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. 폴들에 결합되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볼로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끼우고 빼기도 편하고 신뢰도도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거랑 후크랑 모든 게 아마 DH에서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. 그래서 설치에 참 도움이 되고 있고, 만들 때 이게 뭐 불안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양쪽에는 환기창이 있어요. 환기창을 보시면 이런 방식이죠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우면 자, 이런 식으로 충분히 통풍이 통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잘 되어 있죠. 전체 원단은 립스탑 원단이죠. 나일론 립스탑인데, 나일론 원단 자체가 원래 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피칭을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팽팽하게 모양이 잘 잡히는, 각이 잘 잡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립스탑 원단이기 때문에 찢어짐에도 강하고,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상당히 확보가 잘 되죠. 대신 얇은 원단이기 때문에 겉에서 이렇게 강한 충격이나 아니면 뾰족한 것을 긁힌다거나 했을 때 그런 안전성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. 지퍼는 방수 지퍼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싱글홀이 아니고 더블홀 텐트인데, 자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걸 걷어서 고정하는 방식도 간단합니다. 뭐 돌돌 말아서 뭐 끼울 필요가 없이 이쪽에 있는 이 후크의 모양도 상당히 잘 되어 있죠. 잘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하기도 쉽습니다. 뺄 때는 이걸 눌러서 이렇게 빼면 되고, 낄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고리를 걸듯이 걸면 되는데, 이런 것도 굉장히 백패킹 때 유리합니다. 백패킹 때는 모든 동작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래도 좋고, 또 추운 날이나 밤이나 이럴 때는 작은 동작 하나 추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편의성을 잘 배려했다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아까 처음에 깔았던 그 풋프린트는 크기가 딱 여기 그 이너 텐트 공간만을 딱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앞에 전시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. 이거는 장단이 있습니다. 텐트 회사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에 내부 공간은 뭐 말할 수 없이 넓습니다. 이게 백패킹 텐트로 과연 이건 아마도 미니멀 캠핑, 오토 캠핑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고요. 4인 가족 정도는 충분히
놓을 수 있다. 성인 4명이면 이제 높이가 조금 아무래도 일반 오토 텐트보다는 그러니까 리빙쉘보다는 조금 덜 할 수는 있는데, 이 정도면 하여튼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, 백패킹에서 이런 공간은 글쎄요,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넓다. 백패킹 기준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, 오토 캠핑 기준으로도 충분한 공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오토 캠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보통은 전기선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, 여긴 그런 건 마련되어 있지 않죠.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, 자,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에 보시면 천정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. 앉아있을 때 원래 일반 백패킹 텐트 2P나 1.5P는 말할 것도 없고, 1P는 거론할 여지가 없지만, 앉아있을 때 머리가 닿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최장신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랜턴 고리가 달려 있고요. 좀 아쉬운 건 벤틸레이션이 바깥쪽에 있는데, 벤틸레이션이 바깥쪽에 있음에도 안쪽에는 별다른 통풍구가 보이지 않습니다. 그게 좀 아쉽네요. 왜 그랬을까요? 없네요, 진짜로. 통풍이 환기가 되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, 그래도 이게 환기구 하나 정도 내줬으면, 아니면 여기를 메쉬로 처리했으면, 이렇게 메쉬로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네요.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. 저쪽에도, 반대쪽에도 수납 공간은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은 이제 백패킹 텐트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, 여기 크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? 바로 집어 던져서 장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있을 법한데,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단점이 보입니다.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쉬운 점이죠. 자, 이너텐트 공간에서 바라본 바깥에 이렇게 전실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. 좀 더 팽팽하게 하면 더 나올 것 같기는 한데, 그래서 전실 공간 이 정도면 배낭 놓고 신발 놓고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4명이 왔다고 하면, 글쎄요, 4명이 왔을 때 가방 4개, 신발 4개면 조금 좁을 것 같긴 합니다. 물론 반대쪽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간이 4인 기준으로 넓은 공간은 아니고, 그래도 있으니까 다행이다. 왜냐하면 안에 내부 공간을 워낙 잘 뽑았기 때문에 전체 면적 대비 그런 부분은 이해할 만하다 정도 생각이 들고, 여기에도 이렇게 고리가 하나 더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이너 텐트를 거두면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공간의 쉘터로, 백패킹용 쉘터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기가 주는 이점이겠죠. 크기가 굉장히 큰 백패킹 텐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. 이쪽에 외부 플라이를 이렇게 팩다운을 했을 때 여기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굉장히 실용도가 높죠.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 왼쪽에도 있어요.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각 사이드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서 이쪽에 팩다운을 해서 좀 더 짱짱하게, 그리고 또 공간을 더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이 안에 이너 텐트를 걷고 쉘터로만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벤틸레이션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마련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너 텐트 공간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, 어쨌든 이 정도 벤틸이면 바람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. 그죠?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빗물이 흐르다가 고일 만한 공간도 보이지 않고, 이거를 접었을 때나 혹은 이제 비가 올 때는 이거 열어놓지는 않겠죠. 그러면 이제 땅에 팩을 각각 이렇게 따로 해서 환기만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활용도가 높고 잘 되어 있다,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딱히 결점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외부 플라이 스킨의 높이는 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팩다운을 하고 텐션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동계에 쓰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제너두 4P를 함께 살펴봤는데요. 이너 텐트 안에 있는 벤틸레이션이 없다는 걸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특별히 단점이 없는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. 백패킹으로, 가족 단위 백패킹에도 사용할 수 있고,
또 오토 캠핑이나 미니멀 캠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두루두루 8방미인 같은 그런 텐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설치와 또 철수가 편리한 아웃폴 방식에 4명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, DAC 폴, 그리고 또 부자재의 신뢰성, 거기다가 가격도 좋은 편인 이 텐트는 제가 보기엔 극강 난이도에 도전하는 그런 공격적인 알파인 텐트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퇴근 후에 가까운 박지로 생각 없이 떠나기에 매우 부담 없고 또 충분한 역할들을 해주는 좋은 텐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너두 4P였습니다.